거대 상업 영화는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과 공간이 등장하는 스케일이나 현실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아니면 등장만으로도 많은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스타 배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영화들이 이러한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제작 기간이나 한정된 예산을 가진 영화들도 많죠. 그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상상력이죠. 인비저블맨은 작은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의 상상력은 아닙니다. 투명인간이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소재죠. 이 영화는 표현에 있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아닌 최적의 방법이죠. 분명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상상력이 이야기로까지 번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 워넬 감독의 인비저블맨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극단적으로 정보를 제안합니다. 사건이 바로 시작되지만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이 공간이 어디인지, 탈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죠. 장르성을 최우선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관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놀이기구에 탑승해 즐기면 되죠. 서스펜스가 제법 좋아요. 그 이유는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탑라이트 위주의 조명으로 인물 이외의 공간을 숨기고 화면의 안부를 더욱 짙게 묘사합니다. 촬영 기법 또한 픽스와 패닝을 많이 사용해요. 인물의 행동을 그립 장비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물이 사라지면 그냥 빈 공간을 보여주거나 패닝을 통해 한 지점만 보여주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시점처럼 보이기도 하며 누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프레임 밖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공포감도 들죠. 화려한 무빙과 색감에 반하는 연출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에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관객의 상상력에 자유를 주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화면 밖에 있나? 아니면 지금 주인공 옆에 있는 건가? 관객들은 알 수 없는 피해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여줄 여건이 못 되니 화면에 있는 많은 것을 뺏어가죠. 결국 서프라이즈, 서스펜스, 미스터리는 정보의 무게를 누구에게 두는지의 문제입니다. 정보를 관객과 캐릭터가 동시에 얻으면 서프라이즈, 관객이 먼저 얻으면 서스펜스, 캐릭터가 먼저 얻게 되면 미스터리가 형성되죠. 확실히 초중반부까지 이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도망치려는 세실리아를 에드리안이 쫓아올 때 서스펜스가 발생하고 다락에서 페인트를 부을 땐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며 영화 전반적으로 미스터리가 깔려있죠. 좋은 기술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로 재미를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짠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때도 처음엔 짜지만 그새 무뎌지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양의 서스펜스, 서프라이즈, 미스터리를 보여주더라도 그 강도가 일정해지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 이야기는 커져가거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의 확장성이라 하죠. 인비저블맨은 이야기의 스케일을 키우려는 선택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이야기가 커져간다는 것은 갈등의 상황이 주인공의 목표에 얼마나 치명적이냐의 문제예요.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고3의 이야기라 가정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전거에 치이고 10분 후에 승용차에 또 치이는 것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전거에 치이고 힘겹게 정시에 도착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학교에 도착했더라 라는 게 이야기적으로 더 큰 상황이죠. 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인공의 목적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 영화의 선택은 오히려 몰입감에 방해가 됩니다.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공존하는 서스펜스가 외부로 나가면서 완전 해체되어 버립니다. 공간은 넓어지고 주인공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긴장감이 뚝뚝 끊기죠. 서스펜스를 발동시키는 많은 상황들이 주인공에게 치명적이지 못합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단순히 관객의 감정을 소모시키려고 만든 장치로 존재합니다. 사실 언니인 에밀리의 죽음만은 치명적이긴 해요. 주인공의 혈연이자 주인공의 진실을 믿어줄 상대죠. 언니에게 진실을 전하고 투명인간 슈트를 보여줬다면 주인공의 목적은 성사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전 이 과정에서 자기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인물이 있는 공간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인을 한다고요?
그럴 거면 진작에 제임스의 집에서 주인공을 묶은 뒤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집은 2명뿐인데. 그리고 이 인기 좋은 식당은 CCTV가 아예 없나 봅니다. 주인공이 난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리죠. 어쩌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장 자기적이었어요. 치명적일 수 있던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더군요. 아쉬웠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대한 부담이었을까? 라는 생각엔 맨 인 더 다크가 떠올랐습니다. 좁고 폐쇄된 집이었지만 공간을 확실히 장악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좁은 공간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다를 증명한 영화죠. 좋은 스릴러를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하나의 출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서사의 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중후반부는 이 영화가 가진 컨텐츠에 비해 너무 큰 포장 용기를 선택했어요. 영화의 단점을 잘 숨기다 한 번에 드러내죠. 클라이맥스는 SF 액션으로 갑자기 전환되고 프레데터 대 인간 마냥 싸웁니다. 서스펜스 위주의 이야기가 직접적인 폭력 묘사로 전환되죠. 하지만 그 묘사들은 확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륙되는 경비원과의 술래잡기는 이미 많이 봐오던 장면입니다. 훨씬 좋은 퀄리티로 말이죠. 엘리자베스 모스는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세실리아는 캐릭터의 변화가 확실한 인물이에요. 남편의 컨트롤에 고통받던 여성이 마지막엔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되죠. 사실 이 영화에서 캐릭터의 설명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남편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대사 하나로 설명되고 투명인간 수트를 만든 에드리안도 천재 광학 기술자라 하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런 부족한 설명에도 엘리자베스 모스는 순차적으로 연기합니다. 인물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대본 밖에 있던 설정들이 간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 해도 영화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건 역시나 배우인가 봅니다. 부족한 설정에도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엘리자베스 모스의 공일 수도 있죠. 인비저블맨은 좋은 전반부와 아쉬운 후반부를 가진 영화입니다. 분명 좋은 지점이 있는 영화예요. 하지만 좋은 영화가 되려면 그것이 한 지점이 아니라 대부분이 되어야겠죠. 영화 제작 기초의 인비저블맨 적정가는 8,000원입니다. 어려웠겠지만 자신의 장점을 믿고 끝까지 밀고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7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작비도 벌써 다 회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달리며 순항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바랍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